F-21 전투기 UAE 대통령 합격. 프랑스산 전투기 UAE 판매 취소. 프랑스산 레이더 치명적인 결함 발견. 한국산 AESA 레이더 UAE 수출 반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가 현지 시간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와 다목적 수송기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UAE가 향후 KF-21 공동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MOU 체결이 성사된 데는 최근 UAE가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자체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하는 쪽으로 무기체계 도입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UAE는 지난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한 C2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UAE는 이 수송기가 야전 비포장 활주로에서의 이착륙이 제한된다는 이유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년 전 UAE 측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포장 활주로 이착륙 시범 비행까지 선보이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근까지도 UAE 상공에 C2를 띄워 비행 모습 보여주면서 수출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UAE는 이번에 우리 방산업체와 전격적으로 공동개발 MOU를 체결한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UAE 측이 그동안 일본 측의 수송기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했는데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결국 우리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은 2035년 이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개발비는 수조 원, 양산비는 수십조 원이 예상되는데 UAE는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확보 주력하는 UAE. KF-21 공동개발에도 관심 가질까? UAE가 완제품 수송기를 수입하는 대신 공동개발로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수입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 운영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는 그동안 신속한 실전 배치 필요성 때문에 해외에서 주로 완제품 무기를 수입해왔는데 엄청난 유지 운영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UAE가 현재 시험 비행 중인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도 참여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UAE는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측과 5세대 전투기 F-35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지난해 초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판 F-35로 불리는 체크메이트 전투기 도입 소문도 돌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와의 방산 협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이미 시제기가 비행을 시작했고 기술과 노하우 이전도 미국보다 수월할 걸로 예상됨에 따라 UAE가 눈독을 들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더군다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풍부한 UAE가 그 자리를 충분히 대신할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생산 물량이 많을수록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KAI와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UAE가 참여를 타진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K2 흑표전차 사막형 판매 속도 낼 것. 중동 수출 전초기지. 국산 K2 흑표 전차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등 방공 유도무기의 UAE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UAE는 프랑스제 AMX-30 계열 구형 전차 100대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방산업체 현대로템 관계자는 UAE와의 이번 방산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K2 흑표전차 사막형 판매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UAE는 지난해 1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의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도 운용 중인데 지난 2017년 7천억 9천억 원대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최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UAE를 방문해 천무 운용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국산 무기 체계의 대대적인 UAE 추가 수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 UAE가 K방산이 중동 수출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워존, 미 군사 전문지의 KF-21 보람의 분석기사 일부. 어메이징 코리안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다. 이 포스팅은 KF-21 보람의 시제 1호 기가초도 비행을 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한 일반 시민이 카메라로 잡은 KF-21 보라매가 활주로로 이동한 후 질주하는 모습이 유튜브로 공개된 후 마음속으로 짚히는 부분이 있어 구글로 외신들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외신들이 이 영상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외신들이 많아서 권위를 자랑하는 정통 군사 전문지가 이에 대한 언급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5일 미국의 정통 군사 전문지 워존에서 KF-21의 활주로 기동을 다루는 아주 긴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4년 이상 해외 군사 전문지를 번역하다 보니 각 군사 전문지들의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워존의 경우 메카닉에 대한 설명이 뛰어나고 다소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군사 전문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서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KF-21 활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그 어느 군사 전문지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뤄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워존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워존이 게재한 KF-21 활주에 대한 기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우선 다른 경쟁자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대한민국 KF-21의 독특한 설계 사상이 이루어낸 성과를 지적하는 부분과 KF-21이 향후 F-35나 가오리 X 같은 본격적인 스텔스 플랫폼과 함께 사용될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한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4.5세대 첨단 전투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대한민국의 각오를 반신반의하며 설마 되겠어? 라고 약간은 비웃듯이 이야기했던 서구 항공선진국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게 된 이유를 서술해 놓은 기사 전반부 부분입니다. 먼저 워존이 기사 전반부를 번역해본 뒤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창공을 날아올라 비행 테스트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신형 전투기 KF-21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한국인들은 일찍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접근 방식을 시도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저속으로 지상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시제기의 영상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현재 첫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 쌍발 엔진 전투기를 경납고에 고정시켜 놓고 실시한 엔진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지상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은 7월이 끝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비록 촬영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위 생산시설 밖에서 최근 촬영된 것이 분명한 이 비디오는 한국어로 어린 매를 뜻하는 보라매라는 이름을 가진 KF-21시 제1호기가 임시 폐쇄된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KF-21시 제1호기는 KAI 공장에서 사천공항주 활주로가 있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활주로에 도착한 이후 테스트 파일럿은 미국이 제공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G-400K 엔진의 스로틀을 열었고 엄청난 엔진음과 함께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CJ1호기는 짧았지만 임팩트 있는 고속 주행을 마친 후 속도를 줄였다.
KF-21의 첫 비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종류의 지상주행 테스트는 당연히 예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KF-21의 초도 비행이 빠르면 7월 22일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 총 6대의 비행 시제기가 제작될 예정이며 적어도 2호기, 3호기, 4호기의 조립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사천에 있는 테스트홀에서 착륙 기어가 지상에 고정된 채 정적 엔진 테스트를 받고 있는 CJ 1호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식 비디오가 등장했다. 영상을 보면 CJ 1호기의 양쪽 엔진 모두가 풀 애프터 버너가 선택된 상태에서 최대 출력을 내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최근 이루어낸 엔진런 및 지상 활주 테스트의 성공이라는 기념할 만한 이정표 이전에도 2020년에 시작된 CJ 1호기 조립은 2021년에 완료되어 2021년 4월에 출고식을 치렀으며 워조는 당시 이를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노후화된 대한민국 공군 F-42 팬텀 2와 F-52, F-타이거 2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은 2028년까지 40대의 KF-21 블록 1위 조달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꾸준하게 도입하여 총 120대의 KF-21로 구성된 전술 비행단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F-21 프로그램에 20% 지분으로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50대의 KF-21 전투기를 별도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한때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KF-21 프로그램이 별다른 문제 없이 끝까지 진행되어 완료된다면 그 종합적인 가치는 74억 달러, 한화 9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적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KF-21 보람의 개발 일정은 전반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일정의 연속이며 현실화되기 매우 어려운 내용들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만든 KF-21C 제1호기는 가장 중요한 엔진은 물론이고 추측하건대 다른 주요 하위 시스템들도 정상 가동시켜 이미 지상 활주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쉽사리 믿기 힘들었던 한국인들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쨌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의 가장 큰 특징으로 회자되는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KF-21에 구현하는 것을 적어도 당분간은 포기하기로 했다.